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 드렸듯이 글 쓰는 곰돌이님, 줄여서 글곰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글곰님을 오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공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곰님을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에,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에서 글 쓰는 곰돌이라는 이제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고요. 한 1년 정도 이제 매일 하루 한 포 도전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비롯해서 뭐 X, 유튜브 등에서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글 쓰는 곰돌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의 첫 공식 질문이 되어가고 있는데 항상 이제 닉네임, 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통 여쭤보거든요. 글 쓰는 네. 곰돌이라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듣고 보고 떠올렸을 때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랄까 좀 이렇게 푸근하시고 곰돌이 푸 같은 인상을 좀 받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곰돌이라고 지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또 저는 이제 글 쓰는 곰돌이는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그런 과정 중에서 왜 이런 필름을 가지게 됐는지는 알게 됐지만 역시나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글 쓰는 곰돌이라는 일단은 활동명을 가지게 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덩치가 좀 있고 약간 뭐 곰돌이 푸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그 어린 시절에 공동육아라는 그 협동조합에서 키웠어요. 이제 함께 그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제 같이 뭐 공간을 구하고 선생님을 함께 이렇게 모셔서 마을에서 함께 키우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동육아라는 이 그룹에서는 특수하게 이제 별칭을 서로 불러요. 예를 들면 뭐 박근필 선생님이 아니라 뭐 투더문님도 아니죠. 투더문 이렇게 이제 별칭을 부르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제가 큰 애 키우면서 시작할 때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떤 걸로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아이들이 저한테 곰돌이가 잘 어울린다. 곰돌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곰돌이라고 했고 또 마침 또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니 이제 글 쓰는 곰돌이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불려왔던 좀 익숙한 이름이에요. 저한테는 익숙한 이름이고 그래서 마을 사람도 곰돌이라고 하고 아이들도 곰돌이 뭐 계속 밥 먹었어 뭐 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필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필명의 어떤 의미랄까 이걸 여쭤보면은 자연스럽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동 육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한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공동 육아에 대해서 지금도 그 육아 방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형인 건가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 셋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 12년째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데 큰 아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둘째는 5학년, 이제 막내는 3학년인데요. 이 초등반가우 이제 공동육아라고 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제 함께 활동하는 그룹이고요. 그래서 막내를 아직도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되게 좀 낯설 수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제 한 아이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 좀 특수할 수 있는 활동이긴 하지만 여러 명의 아이들을 같이 모아서 이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법을 학습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항상 이제 뭐 그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좀 학습하는 방법을 어, 하면서 이제 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어떤 여러 매체라든지 이런 거를 토대로 공동주가 뭐 그 방식에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공동주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너무 좀 아재스러운 예시긴 한데 젊은 세대들은 아마 모를 것 같고 저희 세대들은 알 것 같은데 예전 드라마에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뭐 주택이 됐건 어쨌든 하나의 뭔가 집 안에서 여러 가족이 이제 어울려 지내는. 그러니까 그거를 떠올리면 되나요? 어떤 공동 주택이든 공동 뭐 어떤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어떤 그러한 주거 형태 안에서 여러 가족이 어울려 지내는 건가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게 좀 연장선인데, 사실 저희 이제 아이를, 이제 첫 아이를 키우면서, 첫 아이는 이제 그 일반 유치원을 보냈어요. 일반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냈는데, 사실은 좀, 그 어린이집이랑 공간에 좀 갇혀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 아이를 좀 자연에서 좀 더 이제 활동적으로 키워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배우자랑 이제 뭐 처음에 이제 품앗이 육아 모임이라고 해서 그 나이대 또래들의 이제 부모들을 이제 같이 모았죠. 모았고, 어, 그렇게 이제 키웠고, 근데 기존에 또 이제 그 공동체와 공동육아라는 이제 협조합식의 이제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별도의 이제 사실 어린이집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어린이집과 다른 거는 우리 아이를 이제 맡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들, 이제 저희는 이제 아빠, 엄마를 줄여서 이제 아마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모들이 직접 그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컸으면 좋겠다. 그 교사들하고. 예, 그런 방법의 이제 조합을 생활을 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지붕 세가족은 그 공동육아 그룹에서 이제 3, 3, 5 모여서 실제 한지붕 세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어, 저희 동네 좀 특수한 동네긴 한데 아마 그 마포의 성미산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공동체 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이 8가정이 이제 빌라를 같이 지어서 사는 그룹이 있고 저희는 이제 4가정이 그 말씀하신 한지붕 세가족을 지어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아 활동은 그 조합의 공간에서 따로 하고 또 이제 공동체 그러니까 같은 아이를 같이 키워가면서 함께 늙어가는 공간은 또 따로 만든 약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것들이 음.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어떤 학교나 이런 데 보내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품앗이식으로, 나는 뭐 영어를 좀 하니까 나는 여러 이제 아이들의 영어 선생님 담당하고, 어떤 분들은 뭐 국어 선생님 이런 식으로 아예 학교를 보내지 않고 대안학교 비슷하게 하는 공동 육아 시스템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일반적인 학교를 보내기는 하는데, 방과 후 활동이랄까, 그 부분에서 뭔가 이제 학부모들이 책임지고 좀 돌봐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학교 이제 뭐 이제 초등학교 얘기를 주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은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침에 이제 뭐 9시에 등원하고 6시, 5시, 6시에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맞벌이 가정이 부담이 좀 덜 하죠, 사실은. 근데 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뭐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한시면은 이제 학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활동이 약간 담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럼 학원을 계속 보내야 되냐?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되냐? 근데 그래서 선택하는 대안들이 약간 태권도 학원을 많이 선택을 하시죠. 왜냐면 오래 머물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학원 뺑뺑이 속에서 그럼 아이가 과연 어떤 것을 이게 받아들일 수 있냐, 커갈 수 있냐를 이제 고민한 거죠. 그래서 어, 초등학교 방과 후에 저녁까지 이 한 공간에 아이들이 공간에 방과 후 터전으로 오고 저희 이제 부모들이 이제 교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채용을 한 거죠. 이제 뜻이 맞는 그 선생님을 채용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래서 대안학교는 학부모가 직접 교사 역할까지는 아니고 전문적인 교사를 채용했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도 또 어쨌든 교사분도 그런 뭐 휴가나 뭐 이런 근로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공백은 직접 이제 부모들이 그날은 이제 뭐 자기 직장에 휴가를 내고 이제 아이들과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죠. 뭐 만들기를 잘하면 아이들과 내가 음, 나의 재능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라는 것은 나의 부모나 나의 가족들만 이제 어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른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이런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음, 하면서 실제 몸으로 막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단점이 있고요. 뭐 비용이나 뭐 아니면은 이게 또 옳고 그름에는 이제 각자의 또 선택의 문제니까 네, 그런 그렇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하나의 건물이랄까 그 안에 여러 가정이 같이 어울려 지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 어울려 맞습니다. 예. 지내시는 다른 가정은 애초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인이었던 건가요? 이런 이제 공동육아를 통해서 만난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 공동 육아라는 어떤 한 주제가 있기 전에는 전혀 모르던 분이었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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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서로 뜻이 모이고 합쳐지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어쨌든 뭐 공동체 주택을 좀 짓는 과정 말씀드리면 그 품앗이 육아를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때가 되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한 5년, 6년간의 그런 뭐 추억들 그리고 그런 이제 함께 의지를 모았던 아이를 뭐 잘 키워보자는 의지를 모았던 것들이 초등학교에 가면서 약간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볼래? 우리 뭐 음, 아이들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지 않을까? 라고 그냥 같이 한번 살아볼래라는 그냥 그 사소한 한마디가 땅을 음. 알아보게 되고 집을 짓게 되고 약간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아, 처음부터 같이 살 거를 계획하고 진행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인 간단한 좀 수준의 공동주가 요런 거를 하다가 일종의 고러한 말 한마디로 진전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공교롭게도 이러한 주제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었거든요. 우연치 그러세요? 않게. 네. 예, 며칠 전쯤에. 근데 그분이 했던 말씀 기억나는 게 나라인가 어디 어쨌든 뭐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계에서 비슷하게 음, 이렇게 제출을 해가지고 뭐 막 땅도 알아보고 뭐도 건물도 짓고 막 이러한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음, 그렇게 뭔가 절차를 밟으신 거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요렇게 이제 공동체 주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음, 공동주택은 일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칭을 하고, 저희 이제 공동체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을 알아보는 해서 이제 약간 요런 업을 하는 또 코디네이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음,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의견을 모으고 땅을 알아보고 이제 건물 짓는 데 도움을 받고 근데 요게 이제 다좀 저는 그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어진 집에 살잖아요. 이제 짜여진 거. 근데 이 공동체 주택은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해가면서 설계사분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아, 저는 음, 뭐 싱크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기 코드가 여기 꼭 있어야 됩니다. 약간 이런 음.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내가, 물론, 나 혼자만 사는 건 아니고, 여럿이 어울려 살긴 하지만, 어쨌든 내 집이라는 개념의 그런 주거 형태의 집을 짓는데 내 의견이 반영된, 예, 그렇죠. 그냥 기존에 그냥 짜여진, 만들어진 그런 기성품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예, 뭔가 더 좀 의미가 부여되겠다,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음. 음.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은 내 의견만 반영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족의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의견 충돌이랄까? 약간의 그런 것도 발생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죠? 맞습니다. 과정에서 물론 이제 그 생각이 다르니까 모두 음, 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니까 예. 어 그럴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좀 오해하실 수 있겠다 싶은 게 뭐 한 공간에 모든 가족이 모여 사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면 이제 빌라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시면 1층, 2층, 3층, 음, 4층에 이제 각각의 이제 개인 주거 공간이 따로 있고 네네네. 어, 그리고 근데 이제 한 이제 공통된 뭔가 예를 들어 공동 화장실이든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공통된 어떤 뭐 마루가 됐건 부엌이 됐건 그런 게 이제 교집합이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언급한 그 유튜브 영상에 나오신 분의 또 하나 에피소드랄까 기억나는 게 여러 가지 좋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또 어떤 점이 좀 힘들거나 부딪히는 게 있었나요? 하니까 여러 가정에 어울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신발을 이제 다 놔두는 신발장이라고 할까? 거기에 나는 그냥 신발 신고 바로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어떤 사람은, 뭐, 발냄새 때문에 어쨌든 나는 신발을 바로 신발장 안에 어쨌든 넣어야 되는 스타일이고, 음, 그러니까 음, 사람마다 음. 다 제가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차이점, 그런 거를 서로 조율하는 게 약간의 좀, 뭐랄까, 고충 아닌 고충?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하나의 예고, 어울려 지내는 가정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다 각기 다른 모양이니까 문화가 다르듯이 각 가정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사사건건 좀 부딪히거나 어쨌든 이래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러한 과정도 꽤나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음. 의견 조율, 절충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좋게 보면은 그러한 거 스킬도 좀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애들도 당연히 어른들이 저렇게 의견을 토론하고 의논하고 저렇게 뭔가 의견 합의를 이뤄가네 또 볼 수도 있고 자기 또래들도 당연히 뭔가 의견을 서로 나는 이래 너 의견은 어때 해서 자녀들도 자기들 수준 내에서 그러한 과정을 경험을 할 것 같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뭐 예상되는 이제 우려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같이 했고, 나름의 이제 저희 규칙을 좀 만들었죠. 회의를 통해서 뭐 어른들끼리 회의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린이들끼리 어린이 회의를 하는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공동육아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른과 아이가 다른 존재가 아니고 평등한 존재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작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어른과 아이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것도 과정도 있었고 근데 그 과정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음, 거죠. 그리고 그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일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즘에 뭐 겪고 있는 나의 어려움, 불편함 이게 집 문제가 아니라 뭐 외부에서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된 거죠. 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좀 위로받고 좀 치유받는 이제 그런 좀 모임들이 되고 있는 것 음. 같습니다. 이게 되게 저희가 지금은 수직적인 게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로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어, 지금은 이게 뭐 저희가 애들을 위한 뭐 어린이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제 아이들은 크고 또 자기만의 또 인생을 살 거잖아요. 그럴 네. 때는 이 공간에 남아있는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함께 이제 늙어간다고 이제 저는 이제 함께 늙어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어, 서로 하는 공간이죠. 네. 그러면은 이 음. 현재 머물고 있는 이런 거주 형태, 이거를 긁어님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계획이랄까 예상을 하고 일단은 여기에 몸을 담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첫째, 둘째, 셋째든 어쨌든 자녀가 예를 들어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예를 들어 그냥 대학 입학 때까지만 이러한 주거 형태 어떤 거를 살아보고 애들이 다 커서 떠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때는 이제 다른 식으로 해야지. 이러한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그 이후에도 음. 이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애들뿐만 아니고 이러한 어른, 성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는 더 길게 보고 이거를 시작했어. 이러한 측면, 어떤 측면이신가요? 저는 이제 엄청 멀리 봤죠. 사실은 길게 음, 이제 봤고요. 아이들이 크고 나서 이제 우리를 위한 공간이 된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고, 음, 약간 특성이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는 사람들이 집을 진 거잖아요. 음, 근데 이 집을 뭔가 이제 매매를 하고 다른 분이 들어오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구조기도 해요. 네. 왜냐면 이제 기존에 합의 없이 그냥 한 명이 들어올, 뭐 이런, 뭐, 근데 사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하지만 그것이 일단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내 집은 어쨌든 간다. 평생 간다. 끝까지 간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음,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문득 든 예.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사람 이름 모르고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예를 들어 지금 5가정이 어울려 지낸다고 봐요. 서로 계약을 하고, 뭐 애초에 이제 할 때, 나라에서 아마 일부 이제 지원도 받죠,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나요? 따로 건물을 올릴 때? 지원받은 건 없고요. 이제 아, 건물 지을 때 그래요? 공사비를 약간 저리로 이제 아, 저리. 서울시에서 음,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정도. 예. 오케이. 그래서 네, 네, 다섯 네, 가정 네. 예를 들어 현재 이제 어울렸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 야 우리 30년 40년 50년 쭉 가자 하고 이제 모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생각이 바뀌거나 가치관이 바뀌거나 사정이 생겨서 그중에 뭐 나가야 될 분도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는 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 저희가 이제 초반에 얘기할 때는 네. 그런 과정이 생겼을 때 이제 뭐 함께 이제 입주자를 저희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입주자를 구할 때 이제 개인이 혼자 이제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자고 했고 사실 또 이제 그 공동묘가 풀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공동묘를 또 하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노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하죠.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음. 어쨌든 말 그대로 어떤 분이 부득이하게 나가게 돼서 일종의 TO가 생기면은 다른 분의 또 이제 충당 메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다. 이 사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집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무모한 방법이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가 약간 제한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무모한 거고,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뭐, 경제적으로만 보면 안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뭐,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이게 내가 자유롭게 뭐 매매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더 이제 우리는 얻는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로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한 5년 정도 지냈는데 그런 기대에 충분히 좀 느껴지고 있다. 그런 기대가. 우리 음,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크고 있고, 어,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저녁에 이제 육아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희 부부가 다른 외부 일정이 있어서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아랫집에 노크를 하는 거죠. 아, 저희가 좀 일이 있는데 아이 저녁 좀 뭐 챙겨줄 수 을까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층간소음 문제가 많잖아요. 요즘에. 그 층간소음 문제에서 약간은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아, 저 집이 왜 이래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 저 집 아이가 뭐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뭐 걱정, 음. 짜증보다는 걱정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건 뭐 단적인 예시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전에 서로 모여서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의 어쨌든 고민도 나누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가 한 테이블에 한 공간에 모여서, 얘들아, 나는 요즘 고민이 뭐 회사에서 뭐 이러이러한 어떤 고충이 있어. 또는 인간관계 이런 고충이 있어. 이러한 좀 허심탄회한 얘기까지 자녀와 부모가 이렇게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나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았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테이블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음, 아이들이 주변에서 또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음, 이제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이제 2층에 이제 4학년 된 아이가 갑자기 오더니 제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곰돌이 힘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어, 아이가. 근데 그거에 또 제가 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어, 사실은 뭐 개인의 이제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개인의 아픔, 고통, 뭐 음, 어려움을 쓰면서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이제 꺼내놓는 거 이게 사실 처음에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그럼요. 연습하면서 꺼내놓게 되니까 그러면 또 한번 치유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더 또 힘든 일일 때 더 꺼내놓고 싶고 음, 이런 이제 과정이 반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 정말 그러면 네. 자녀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부모,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최초에 이러한 어쨌든 약간의 평범하거나 흔한 주거 형태랄까,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네. 맨 처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뭐 결정적인 이벤트라든지 뭐 계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어때요? 저희 이제 제가 사는 동네는 저희와 유사하게 사는 이제 가정이 있고요. 공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 이제 마포의 성미산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이제 뭐 소행주라고 불리우는 그런 주택들이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작가님 사시는 부산에도 이제 한 군데 있고요. 음, 이제 그런 모델들을 저희가 좀 이제 봤던 거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 한지붕 생가족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간 로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음, 그렇게 왜 살 수 없을까? 그리고 음, 또 학창 시절에는 또 친구들하고 야, 우리 집 짓고 같이 한번 살아볼래? 그런 음, 이야기들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눈앞에서 실현시켜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왜 할 수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나는 게 한 8년, 9년 전일 거예요. 9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죠. 12월 24일에 저녁에 이제 지금은 이제 같이 사는 가정과 식사를 하다가 우리 한번 해볼래? 라고 했는데 어, 그 집도 이제 갑자기 불똥이 튄 거예요. 그래 라고 해서 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마음이 맞는 가정을 모았고 그래서 음,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는
그런 네, 음,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일단은 하니까, 음, 괜찮네? 괜찮은 것 같네? 한번 해볼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역시 저 블로그 하는 이런 것도 이어지는 게 음, 작가님이 하시는 모습 또 다른 이제 그 작가님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이제 음, 들게 되는 거죠.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념. 그러니까 일종의 좀 뭔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인지를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다. 그죠? 이게 그렇죠, 뭐, 그렇죠. 예, 약간의 아는 게 힘이다 이런 것처럼 모르면은 그냥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사는 것조차를 내가 몰랐다면은 나한테는 없는 세상, 없는 세계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뭐, 내가 직접 눈으로 봤던 뭐 미디어를 통해 봤던 아, 이런 게 있네? 아는 순간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하고 발전하고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무시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세상에 좀 많은 분야에 다양하게 좀 눈을 뜨고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 이 주제만 해도 되게 하루 종일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주제를 마무리 짓는 개념으로 만약에 이러한 형식의 교육이랄까 삶의 방식을 좀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처음 들었던 분이라 하더라도 뭐 그런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좋더라. 뭐 권유라면 권유, 추천이면 추천 뭐 이렇게 한 말씀 해주고 싶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 양육자들이 어, 혼자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들이 이제 나의 가정에 주어지는 게 나만의 역할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너무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어려워할 필요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함께 응원하면서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툴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그거에 하나의 대안이 이제 공동육아라는 방식을 일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육아하는 과정이 물론 이제 힘든 게 사실입니다. 힘든 게 사실이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렵지만 함께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과정을 가야 아이도 성장하고 본인도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충분히 뭐 이것에서 모르고 계시던 분도 요걸 통해서 아 저런 게 있네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분도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좀 좋은 주제람 주제 화제를 음, 좀 꺼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한 직장에서 한 15년 정도로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이직은 자주 하지 않고 한 곳에 거의 오래 머무신 건가요? 어때요? 음. 예, 졸업하고 첫 직장을 한 2년 정도 다녔고요. 짧게 음, 다녔고, 그러고 네네네. 나서 이제 이후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15년이라는 거는 결코 적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예, 그리고 한 직장에서 어쨌든 10년 이상 지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간 동안 뭔가 어떠한 심경의 변화랄까? 내가 최초의 직장에 입사를 했을 때, 그리고 뭐 한 5년 차일 때, 10년 차일 때, 그리고 15년 차일 때, 어떠한 심경의 변화랄까, 태도의 변화가 혹시 있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음, 저는 이제 일을 15년을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그런 화학 분석 기기를, 수입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판매하거나 이제 그 유지 관리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발전소나 뭐 이 물을 만드는 정수장 쪽에 이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뭐 회사 규모가 커가지고 내가 뭐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어떤 일을 하고 또 이제 이후에 뭐 보직을 바꿔서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시스템은 사실 이제 아닌 거죠. 저희는 이 한 파트를 맡았으면 그냥 예를 들면 15년 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좀 즐거웠죠. 이제 3년 차가 되면서 뭔가 이게 아는 것이 좀 쌓이고 뭔가 고객하고 얘기할 거리들이 많이 쌓이니까 아 정말 내가 전문가가 되고 있구나.
너무 이제 재밌었는데 이제 5년, 6년이 되면서 그것이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해마다 이게 뭔가 음, 반복되는 그런 매너리즘이 있으니까 아, 뭔가 좀 다른 일을 해봐야 되나? 그런 과정이 있었고, 5, 6년 전에는. 어,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족이 계속 한 명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한 명, 두 명, 세 명 되면서 아, 이거 내가 어디 갈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갈 데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10년 차쯤에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음. 과정을. 네, 그렇게 15년을 버틴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뿐만 아니고 소위 40대 정도의 가장, 어, 어떤 아내의 남편, 어떤 자녀의 아빠, 그런 가장이라고 하면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글고님에게도 뭐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되게 글곰님과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해서 맥락이 그죠? 저도 40대 초반 나이도 글곰님보다 한 살 정도 제가 어리더라고요. 어쨌든 거의 음, 또래고 그다음에 글곰님은 두 딸과 아들 한 자녀를 그래서 세 자녀의 아빠인데 저는 이제 두 딸의 아빠니까 어쨌든 음, 또 그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평소에 글곰님이 이게 남겨주시는 글의 뭐랄까 내용이랄까 분위기랄까 그러한 것들이 되게 글곰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몇 차례나 말씀드렸던 거. 제가 쓴 글 같아요. 음, 제가 말하고 싶은 바를 글곰님께서 적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의 결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처한 입장이 비슷하니까. 40대 맞아요, 맞아요. 초반에, 어떤 자녀의 아빠의, 그리고 가장의, 그리고 어떤 직장에 이제 얽매여 있지, 뭐 여러 가지가.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묘한 동질감도 느끼고, 공감대도 느끼고,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어, 참 어렵죠.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비교를 하자면 뭐 20대는 너무 어리다. 30대야. 근데 내가 결혼을 안 했어. 솔로야. 이러면은 뭐 이직이 됐건 아니면 어떤 새로운 도전이 됐건 창업이 됐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내 맞습니다. 나이가 40이야. 근데 가정이 있어.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야, 셋이야. 이러면은 이직이라는 것 자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변명이고 핑계일 수도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은데, 그 변화를 주기가 되게 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이게 다른 측면으로 되게 좀 막막하다, 막연하다, 갑갑하다라고 이제 다가올 수도 있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되나? 물음표야. 이렇게 이대로 계속 살아야 돼. 그러면 쭉 가면 되는데, 계속 음, 머리표에 물음표가 둥둥둥둥 떠다닌다고 하면은, 그러면 뭔가 이쯤에서는, 적어도 늦어도 이쯤에서는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거나 뭔가 시즌 1을 종료, 시즌 2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음. 현실적으로 뭔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 맞습니다, 오는 맞습니다. 딜레마라고 할까, 그죠? 이러한 것들을 많이들 겪으실 거예요. 굴곰님도 그쵸, 그쵸. 그러셨죠. 그러시고 그쵸, 지금 그쵸. ing 그죠. 그쵸, 그쵸. 저는 음, 이제 뭐, 우리가 사는 이제 뭐 세상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약간 이제 모순 속에서 좀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이, 음, 내 안에 해도 돼. 아, 이거 하면 안 돼. 음, 라는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뭐 해도 돼라는 마음이 이기면 우리가 한 계단 성장하는 거고 세상도 그렇잖아요. 막 이 변화 발전하면서 막 그 모순 갈등 속에서 싸워 나가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 거의 날마다 있죠. 날마다 날마다 있다고 보고요. 그게 그쵸. 뭐 없음 날마다 특히 이제 이 블로그 하면서 그게 더 폭발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전 음, 나 진짜 이게 뭐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에서 끝쳤다면 이 블로그나 온라인 글쓰기 하면서 내가 또 못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더 세지고 있는 이제 단계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요즘의 단계는. 네. 그러한 그래도 고민 자체를 하는 거가
되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냥 그러한 뭐 생각, 고민 없이 말 그대로 이제 떠밀려가는 삶을 살면은 그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근데 어떠한 뭐 계기가 됐건 어떤 사건이 됐건 뭐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가는 게 맞나? 이런 음,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매일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삶의 정답은 없지만 자기만의 해답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계속 도돌이표 같은 말씀이지만 쉽지 않아요. 뭐, 내 안에 솟아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 안에 솟아나오는 거를 살아라. 이게 말은 쉽지만 그게 이제 현실은 자꾸 제가 현실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맞습니다,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다는 거. 예, 그러면은 맞습니다. 뭔가를 어쨌든 생계를 말 그대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뭐라 그럴까 경제적인 여유랄까 서포트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를 내팽개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맞습니다. 측면에서 저도 이제,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그러면 저는 저 나름의, 이제, 해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답을 찾고, 이제 절충을 하고 조율을 한 게, 완전히 뭐, 전혀 다른, 현재 업을 중단하지는 말고, 내팽개치지 말고, 일종의 부업, 개념으로 작가라는 삶을 한번 맞습니다. 살아보겠다, 이렇게 택하게 된 거고.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뭔가 내가 뭐 매너리즘에 빠졌든 어쨌든 삶의 이제 변화를 추구하고 싶다 할 때는 그러면은 완전히 기존의 삶을 다 이제 뭉개고 제로로 만들고 새로 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출구를 만들어 놓고 일종의 보험을 들어 놓고 감당 가능한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항상 흔들리고 있고, 뭐 진짜 여기 이대로 머물러야 되나, 뭐 라는 생각이 있고,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또 15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제가 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생각도 싸우고 있죠. 그리고 뭐 가족들도 있고, 또 음, 뭐 벌려놓은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또 경제적으로 또 대출도 있잖아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마음 넘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비슷한 입장일 것 같아요. 근데 또 멈춰야 되나? 아니면 지금 안 해보면 언제 할까? 뭐 나중에 못 할까? 뭐 이런 마음들이 계속 싸우고, 근데 또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회로도 같이 돌려보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작가님이 책에서 말씀하신 부업 작가를 해봐라라는 말, 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내가 이걸 진짜 포기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 그거를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제 다음은 그런 과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약간 너무 그러면 소극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뭔가 하려면 아니 올인을 해도 들똥말똥인데 그거는 너무 예, 맞아요. 소극적인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전을 추구한 좀 현실과의 일종의 타협을 한 거죠. 예, 리스크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나 정답은 없다고 봐요. 뭐 옳고 그르다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뭔가 가치관이든 자기의 이제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하는 거지. 음. 그래서 그래서 어, 초반에는 뭔가 하면 바로 될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가 컸죠. 근데 전혀 이제 그렇지 않았고, 예. 그래서 본업에 약간 소홀했던 때가 있었죠. 여기에 이제 좀 집중을 했었고,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본업과 이 부업을 잘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래서 본업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본업을 등한시하면서 뭐 다른 거에 대해서 되게 열중한다, 몰두한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고 본업 하나의 큰 이제 메인이 되는 우물은 계속 깊게 파고 플러스 다른 우물도 넓게 파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우물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전에 별개 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하고 있는 본업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우물들을 파면은 그게 가장 뭐 이상적인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음, 드리면은
이제 블로그 글쓰기, 독서 요 주제예요. 예, 그래서 네. 글고님이 꾸준히 뭐 SNS, X든 여러 가지 SNS에 글을 올리고 계신데, 쓰고 계신데, 언제부터 이렇게 글을 써야 되겠다, 블로그를 해야 되겠다, SNS에 글을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독서와 쓰는 삶을 언제부터 쓰시게 됐는지, 뭐 그러한 시기, 계기, 이런 게 또 궁금합니다. 네. 그 1년 이제 정도 됐고요. 저희가 뭐 온라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1년에 책을 읽지 않는 성인이 절반 이상이다. 라는 이제 그런 통계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정말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 네. 또 그렇지만 왜냐면 이제 바빴으니까 아이들 뭐 챙기고 직장일 해야 되고 바빴으니까. 근데 한 번 제가 그, 그 뭘까, 통풍 질환이 제가 있거든요. 통풍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질환이 있는데 작년 9월경에 그 질환을 제가 한번 알았습니다. 다시 그 발작을 크게 알았는데 그때 MRI를 찍게 됐어요. MRI를 찍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통 속에 그 한 50분 동안 누워 있는데 50분요. 네, 그 기분이 너무 묘한 거예요. 한 50분 동안 제가 지내왔던 40년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아니, 뭐 하고 50분 살았지? 왜? 동안 네. 들락날락이 아니고 50분 동안 계속 네, 그 쭉, MRI 통 속에서 이제 무릎을 찍는데 네네. 웅웅웅웅 거리는 소리야 그냥 여기 누워 있는 거죠. 그 MRI 통 속에 그러니까 50분 혼자 동안. 방 안에. 네, 네, 한 그러니까 50분 정도. 저는 50분까지는 아니고 MRI는 아니고 음. CT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 20분 정도는 찍은 것 같은데 아, 네, 그때도 되게 썩 기분이 유쾌하지 않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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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맞아요. 야, 50분 네. 동안 네. 그래서 50분 정도 누워 있는데 막 좀 억울했어요. 아, 나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음. 사실 통풍 질환이 좀 이렇게 생리를 이제 결정하는 병은 아니긴 하지만 좀 네네. 그렇게 한번 겪으면서 너무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책이 이제 한 권 눈에 책이 한 권 들어왔어요. 네. 그 김세희님의 이제 혼자 있는 새벽 4시의 힘이라는 책과 자청님 역행자 책이 집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신기한 일인데 좀 베스트셀러 책들이 집에 있긴 있었습니다. 읽지 않았을 뿐. 네. 그 되게 장식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책을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보성 글을 시작했어요. 이게 좀 경제적 그 이득을 그것도 이제 고민을 했으니까 경제적 이득도 필요했으니까 정보성 글을 막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기대가 컸죠. 이거 글 쓰면 바로 피드백이 바로 올 거야. 전혀 그렇죠. 전혀 없었고요. 뭐 네, 블로그로 그거에 뭐 월 약간 100만 원 번다 뭐 이런 거. 네네 월 1,000만 원 뭐 100만 원 바로 될 줄 알았지만 예. 전혀 아니었고 그 기대한 것 자체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우스운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며칠 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됐죠. 이제 포기했고,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음. 그냥 본업에 열심히 하자. 예를 들면 그냥 주말에 뭐 알바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멈춰놓고 했는데 이 글을 좀 이렇게 써본 게 좋더라고요. 그 느낌이. 뭔가 그 이제 글쓴 여백에, 경험이, 네, 그게 이제 블로그, 그러니까 정보성 글이든 아니면 뭐제 느낌의 글이든 뭔가 그 글을 적었다는 그거에 대한 그 음, 느낌이 좋아서 그때부터 좀 다시 시작했어요. 그냥 내 얘기 적어보자. 내 얘기 일단은 적어보자라고 뭐 시작을. 수익 다 떠나서, 일단은, 내 글을 네네네. 적어보자. 내 글을 적어보자. 그래서 뭐 하루 있었던 일, 뭐 애들하고 있었던 일을 적고, 그죠. 그리고 책에 있는 글귀를 그냥 그대로 따서 적기도 하고,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애초에는 어쨌든 글쓰기, 블로그 이런 뭐 독서까지 세트로 뭔가 수익적인 목적이 좀 있었다고 음, 음, 치면은 초기 계기는 그랬지만은 취지는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이제 변모를 한 거죠.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었고 좋은 경험으로 그렇게 남아서 계속 한번 해보자. 그게 예, 지금까지 예.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음,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곰돌이 너는 되게 스펀지 같은 사람이야. 라는 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면은 이제 잘
이제 받아 먹는다는 거죠. 받고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약간 수동적인 거를 애들로 음,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음, 보면. 이제 그런 약간 기질이 있다 보니까 그, 그, 뭐야, 제 얘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블로그 이웃들을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도 만나게 됐고, 뭐, 건마사님, 부하씨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냥 하루 하나씩 1년만 해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냥 음, 하루 하나씩.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아, 뭐, 그냥 해보자. 뭐, 음, 해보라는데 뭐 안 할 이유는 없잖아. 음.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폰지라는 개념은 긍정적인 거죠. 예. 그죠? 뭔가 이제 색안경을 끼고 반사, 튕겨내고 이게 아니고, 아이, 그 뭐 하러 해? 아이, 그 말 뭐 되겠어? 이게 아니고, 그래? 일단은 흡수, 오케이. 해보자. 이거는 뭐 좋은 마인드, 좋은 태도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서 그렇게 1년을 해봤던, 네. 1년 정도가 어쨌든 하셨는데, 그러면은 쓰기 전과 1년 정도 써보니 어떤 네. 점이 가장 좋았다, 내지 어떤 점이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런 걸 느끼시나요? 1년 했는데요. 사실 외적으로 뭔가 변한 거는 없어요. 뭐 여러 뭐 상황이나 뭐 회사에서 뭐 승진을 했거나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뭐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1년 전하고 확실히 달라진 거는 일단 해보자. 그냥 하자라는 마음이 이제 음, 드는 거죠.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 아 그래 그냥 해봐라고 하고 몸을 바로 움직이게 되는 이런 실행력이 좀 실행력, 높아졌다. 네. 실천력이 이제 네. 향상이 됐네요. 그렇죠. 네, 네. 실천이 많이 상승을 했고 어 사실 그 머릿속에 뭔가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리고 정리가 안 되니까 몸을 움직일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음, 계속 위로만 두고. 막 이렇게 하지만, 머리에 안개 낀 음,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쓰다 보니 정리가 되고, 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거를 그럼 바로바로 처리해야겠다라는 음, 실행력이 높아진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독서하고 글 쓰다 보니 계속 뭔가 또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음, 운동을 하게 되고, 음, 운동을 하게 되고, 또 블로그에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확장해 보고 싶고, 그렇죠. 뭐 전자책을 써보고 싶고, 음. 이게 또 종이책까지 나가게 될 거고라는 그런 것들이, 어, 글쓰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아침 사령관님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글쓰기가 글쓰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계속 연결이 되고 이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행위로. 그렇죠. 글쓰기 때문에 맞습니다. 책을 더 읽게 되고, 글쓰기 때문에 뭐 다른 블로그를 더 보게 되고, 거기서 하라는 걸 더 하게 되고, 계속 뭔가 행위에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하게 되는 행동이 되게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되게 글쓰기의 매력이라면 매력이죠. 되게 순기능이.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이거를 뭐 뭔가 혁혁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이런 과정들을 뭐 기록하고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아, 같이 해보자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네. 네, 분명히 그 네,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내가 좋은 영화 봤어. 그러면 이 영화 좋다 되게 알리고 싶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죠. 내가 글을 써 봤는데 뭐 이런 게 좀 좋아. 그럼 막 이제 공유하고 싶고 알리고 싶잖아요. 사람 음. 본성이. 예, 그것도 일종의 그래서 뭐 이타심이라면 이타심이죠. 저는 이제 그 사십춘기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아까 이제 뭐 아팠던 경험, 통풍 그걸로 병원에 갔던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춘기는 다르게 이제 인생 설계를 또 제2인생을 설계하는 사십춘기가 분명히 온다. 그게 40살이 오든 45살이 오든 분명히 올 거다. 만약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그 아이가 어릴 때는 너무 그 육아 양육 활동에 전념하느라 그 생각을 못 하겠지만 아이가 조금 크면 그 순간이 분명히 올 테니 그거를 슬기롭게 넘어가는 과정은 글쓰기가 좋다라고 이제 주변에 권유를 하고 있어요.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그래서 뭐 직장에 몇 분은 같이 하기도 해요. 같이 하는 분도 어, 계시고 어,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뭔가 서로 음. 독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전도사 좋습니다. 예, 진짜 어,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글쓰기의 장점은.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워낙
타 선진국에 비해서 글쓰기의 뭔가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글쓰기 자체가 워낙 경험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글쓰기와 좀 친해지게. 독서도 당연히 중요한데, 글쓰기와 독서는 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묶음이라 보면은, 이 쓰는 거를 그냥 무슨 정답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뭐 이런 식의 말고 정말 내 생각을 담아서 내 가치관, 내 관점을 담아서 쓰는 거. 이거를 계속 어릴 때부터 좀 습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글곰님이나 저나 이렇게 40이 돼서 글쓰기를 시작한 게 아니고 10살, 15살, 20살 때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쳐봐요. 얼마나 지금과 다를까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대가 그래서, 있죠.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은데, 네, 그런 이제 아이들에게 전달하려면 음, 결국에 내가 변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고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 그게 그렇죠. 또 더 부단히 노력해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맞아요. 이 아이들, 뭐, 다른 음, 아이들, 같이 사는 음,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실제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셉 칠턴 피어슨이 그 아이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그 모습대로 실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그렇죠. 아이들 말씀하신 때문에. 대로 아이가 어떤 아이에게 바라는 원하는 모습이 있으면 부모가 그 삶을 살고 있어야죠.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니까. 맞습니다. 얘야, 맞습니다. 앉혀놓고 글쓰기가 이렇게 중요하단다. 글쓰기를 해야 돼. 글쓰기를 하면 이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물론 좋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매일 아빠가 원고지가 됐건 노트북에 됐건 매일 글을 쓰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애들이 보면은 아빠는 뭐 하는 거지? 맨날 뭘 저렇게 쓰네? 왜 저렇게 쓸까? 글 쓰는 게 좋나? 아빠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볼까? 실제 전 지금 그렇게 그런 삶을 하고 있으니까 맨날 노트북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첫째가 와가지고 맨날 아빠가 뭐 여기저기 블로그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뭐 글을 남기는 거 보면은 글 내용까지 봐요 이제 막. 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분명히 자연스럽게 애기한테 음, 뭔가 계기가 되거나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대해서 스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뭐 맞습니다. 예. 저한테 표현은 안 했겠지만은 나도 한번 글을 써볼까? 근데 실제로 글을 자주 써요. 뭐 만화도 음, 쓰고 못 쓰고 음, 진짜 글도 쓰거든요. 제가 뭐 크진 않더라도 작게라도 분명히 영향을 끼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글쓰기는 되게 중요하다. 글쓰기는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성인들한테도 당연히 글쓰기를 많이 전도하고 싶은데 불곰님이나 저처럼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애들한테 글쓰기를 습관화 들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다. 그러면 어떻게 맞습니다. 그거를 이루게 할까? 매일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와 똑같이 매일 내가 글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만큼 맞습니다. 더한 효과는 없다. 그 그렇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은 전자책도 두 권이나 쓰셨어요. 예. 전자책은 뭐 뭐 판매 부스 이런 거 떠나가지고 어쨌든 사람은 나뉘잖아요. 글 쓴 자와 쓰지 않은 자, 전자책을 낸 자와 내지 않은 자, 종이책을 낸 자와 내지 않은 자 이렇게 나뉘어요. 그죠? 엄연히 근데 불꽃님은 전자책을 내신 자에 이제 속하시는데 어떻게 또 전자책까지 내시게 됐고 그러한 과정에서 뭐 느꼈던 점이라든지 뭐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블로그를, 처음에 이제 블로그만 했죠. 다른 SNS는 하지 않고 블로그만 집중해서 한 3개월 정도를 했는데요. 그, 이제 그런 또 이야기를 들은 거죠. 자기가 자신이 블로그에 적은 글이 책이 될 수 있다. 음,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치, 왜 내가 책이 못 되지 하면서 한번 모아봤어요. 정리해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블로그에 이제 심취했을 때, 이 에너지가, 글쓰기에 대한 에너지가 엄청 넘치던 시기였죠. 음, 그때,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이제 부하씨님하고 함께하는 이제 그 더퍼스트에서도 전자책을 쓰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보이고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역시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환경이다, 네. 그죠? 내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 주위에 다들 뭘 한다네, 전자책도 쓰고 뭐도 한다네?
이렇게 내 시야에 보이고 들리는 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음, 그죠? 음, 음, 음. 환경이 되게 맞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서로 이제 할 수 있어. 네, 응원해주고 또 음, 방법도 좀 알려주고 하니까 네, 그 블로그를 모으면 이제 글이 될 수 있을, 책이 될 수 있을 거야. 이제 전자책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아, 그래, 못할 일은 없겠지 하고 이제 묵차를 이제 정리하고 시작을 했죠. 어, 음,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제가 마흔에 처음 이제 글쓰기 시작했으니까 마흔이 넘어 시작하는 글쓰기라는 주제로 음, 저의 이제 이전 삶과 지금 이제 갓 블로그를 시작한 삶의 변화를 적어보기 시작한 거고요. 어, 그런 과정에서 또 이웃분들의 도움도 받았죠. 원고를 쓰고 태고하는 과정에서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책이 완성이 됐고 그 하나의 책을 완성한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번 쓴 사람이 없잖아요. 그 책을 한 그렇죠. 번 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또 두 번째 책을 쓰고 싶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책은 어떤 주제를 해볼까라고 했을 때 이제 저를 더 깊게 알아가는 글을 좀 써보고 싶다. 사실 이제 그 세상에 솔직히 내놓는 것들이 창피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도 많이 드러내지 못한 일도 있고 하지만 제가 드러낼 수 있는 최대한 저의 뭐 아픔이나 뭐 이런 안 좋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뭐 하루 한 개 포스팅, 아픔을 치유하는 글쓰기라는 주제로 두 번째 전자책을 이제 만들어 봤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이제 이 계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음, 뭐 그 블로그를 하면서 뭐 이웃 숫자와 뭐 팔로워 숫자, 뭐 조회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 하나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아이템이라 그럴까요? 음, 그런 스텝인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쓰, 쓰다 보면 쓰다 보면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생겨날 거예요. 음, 그게 전자책이라는 게 뭐 지금 블로그를 시작하시거나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움직이셔서 음. 시작하면 된다. 안 될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종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책은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그 의미가, 일단 한 번 쓰게 되면은, 계속 쓰고 싶어지거든요. 대부분. 그죠? 왜? 너무 맞습니다. 좋으니까. 이 네. 좋은 걸 왜 한 번 만 써? 아, 계속 써야지.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네. 그러면은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쓴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책이 덩그러니 세상에 나온다 이게 아니고 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준비와 고뇌와 뭔가 그런 농축된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공부도 맞습니다. 필요한 거고 또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 전달성 이런 사실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내 삶의 에세이처럼 예를 들어서 그러한 내용의 책이다 하면은 점점 나를 더 알아가게 되고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또 내가 뭔가 아픔이 있거나 그런 것도 더 치유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또 그게 나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책을 보는 사람에게도 뭔가 위로와 위안을 줄 수도 있고 치유 힐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굴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어떤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이러한 책 쓰기가 되게 중요한 하나의 단계, 수단인데, 플러스 타인을 위해서도, 예, 세상을 위해서도 되게 좀 이로운 행위다, 라는 맞아요,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그죠? 맞아요. 그 모든 사람이 사실은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저희 뭐 늘 강조하는 게 각자의 경험이 있고 독특한 경험이 있으니 우리 모두 작가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은 없고 다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결이 맞는 사람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글쓰기 활동이지 않을까. 그게 단 한 사람이라면 그거 나름대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 활동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저도 뭐, 쓰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글을 많은 분들이 썼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이제 전자책 플러스 최종적으로는 종이책까지 꼭 적어도 한 번쯤은, 많이도 말고 적어도 한 번쯤은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맞아요. 아마도 예상컨대
한 번 도전하셨다 치면은 분명히 한 번으로 끝나시진 않을 음, 거다라는 예상도 감히 제가 한번 해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블로그에 글 쓰는 게 이제 네네. 하루하루를 정리하는 느낌이면 음, 전자책을 쓰거나 약간 종이책을 쓰면은 일곱을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음,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한 음. 또 약간의 좀 다른 맛이 있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독서 얘기로 잠시 넘어가면은 독서는 뭐 예전에는 독서하는 삶을 안 사셨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책을 뭐 어떤 식으로 읽으시는지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읽었던 책보다 지난 1년에 읽었던 책 권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저도. 네, 그래서 그 그래서 뭐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이 한 권을 무조건 꼭 다 읽어야 한 권을 끝내고 다음 책을 읽고 다음 책을 읽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방법도 좋긴 하지만 짧게 짧게 여러 가지 책을 읽는 방법이 좀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좀 보고 있고 이제 자기 전이나 아니면 좀 이동하는 시간에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뭔가 동기부여 받고 자극받고 변화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 어 자기계발서를 읽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철학, 뭐 에세이, 소설 여러 가지를 좀 병합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조합이 돼서 하나의 글감이 되는 것도 경험을 해봤고 여러 가지 인풋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아웃풋이 더 다양해지더라고요. 더 음, 창의적인 아웃풋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이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분석기기 무역업을 한다 했는데 그 기계를 주로 쓰는 데는 이제 발전소예요. 음, 그러면 뭐 이렇게 예상해 보면 발전소는 대부분 바닷가 근처에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한 번 출장을 가게 되면 기본 운전을 한 3, 4시간을 하거든요. 음, 예전에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는 생각했지만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그냥 뭐 노래를 틀어놓거나 영상을 이제 들은 거죠. 틀어놓고. 그쵸.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디오북 작가님이 추천 음,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 오디오북도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음, 방법으로 독서를 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올바른 방법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뭐 독서의 정답은 역시 없고 맞고 틀리다는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취사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하고 제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어, 한 권에 꼭 책을 다 완독한 다음에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꼭 거기에 이제 너무 얽매이거나 그렇게 강박을 갖지 말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단 한 권의 책을 완독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책 다른 책을 읽는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 그러면은 이 책의 내용도 지금 내가 다 이해를 못한 것 같고 앞의 내용도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아직 책이 이만큼 남았어. 근데 이 중간에 도중에 다음 책을 읽는다고? 다른 책을? 그럼 내용이 막 혼재되거나 짬뽕되거나 이도 저도 죽도 밥도 안 되고 이 두 권의 책을 다 놓치는 거 아니야? 뭐 어쨌든 이런 손해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었는데 역시 실행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기우였죠, 기우. 근데 막상 뭐 고명환 작가님이 말씀하신 무슨 엉망진창 독서법, 그죠? 네. 그리고 뭐 병렬 독서라고 하는 어쨌든 동시에 여러 권을 읽는 거를 막상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뇌는 그렇게 단순하거나 멍청하지 않고 나름의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니까 혹시나 예전에 저처럼 한 권을 꼭 다 읽은 다음에 다른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뭐 종이책은 종이책대로, 전자책은 전자책대로 동시에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다 이해가 되고 오히려 전혀 다른 장르나 전혀 다른 분야, 전혀 다른 책이었는데 동시에 읽으니까 뭔가 교집합이 되거나 연결이 되거나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일종의 시너지죠, 시너지. 의도치 음, 않은. 그런 맞습니다. 것도 뭔가 얻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독서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책은 꼭
진짜 종이책만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전자책, 뭐 오디오북 이런 것도 충분히 어, 그 도움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만족할 만한 그 인풋을 얻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종이책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요. 저도 뭐 책에 썼지만, 저도 역시 전자책은, 아, 그게 뭐, 내 눈에 읽히겠어? 뭐, 흡수가 되겠어? 아, 되게, 눈 피로도도 있고, 책은 종이책이지,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역시 실행하기 전이었죠. 해보기 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 안 해보면 몰라요. 남이 그렇다더라. 내지 아니면 나의 지레짐작 내지 고정관념, 편견. 그럴 거야. 책은 종이책이지. 무슨 전자책이야. 휴대폰이야, 패드로 읽어서 뭐가 이제 기억에 남거나 읽히겠어. 근데 막상 해보니 아니더라는 거죠. 뚜껑을 열어보니, 이야, 이거 신세계네? 장점이 어마어마하네. 왜 진작에 안 했을까? 후회만 됐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승전, 요, 결론은 뭐냐면, 일단 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뭔가 다시 때려치거나 안 하면 됐지. 하기도 전에 뭔가 색안경을 끼고 하지 않는 거는 너무 나한테 기회조차를 막는 너무 손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오디오북도 듣고 뭐 러닝하면서 오디오북을 들어도 되고 운전하면서 오디오북을 들어도 되고 어디 시간이 붕 뜰 때 전자책을 읽어도 되고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디지털 독서법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진짜 맞습니다. 이 독서량이 뭐 꼭 많이 읽어야 된다. 다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독서량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디지털 독서를 병행하게 되면은 독서량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음,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디지털 독서의 경험이 없거나 좀 색안경을 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역시나 아까 전과 같은 맥락으로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을 안 해본 거는 적어도 한 번만은 해보시라. 해보고 기대 아니다 판단하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다음 또 일단 주제로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녹화 시간이 역시나 1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서 슬슬 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어떤 거를 할 때 가장 기분이 좋다, 가장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독서하고 글쓰기 하면서 그 운동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생활 습관 어, 자체가 약간 운동은 어떤 긍정적으로 걸 좀 하시나요? 저는 이제 달리기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달리기가 제가 이제 시간을 맞추기가 가장 용이하고 원할 때 가서 할 수 있고 또 그 시간까지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달릴 때 그 시간이 좀 기다려져요. 달리기 하러 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게 약간 아침 머릿속이 사령관님이 했던 말씀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 달리기 그래요? 기다려, 예, 예, 똑같은 어. 말씀하셨어요. 한동안 추워가지고 달리기를 못하고 계셨는데,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오히려 너무 지금 달리고 싶다, 달리는 시간 기다려진다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살짝 네네. 놀랐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사실 이제 매일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일은 못 하거든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그래도 네다섯 자주 번 하신다, 정도 그죠? 그렇게 좀 몸이 움직이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음, 있는데 그 시간이 좀 재밌어요. 혼자서 뭔가 내 몸을 막 이동시키면서 땀을 흘리고 머릿속이 좀 비어지는 경험을 하고 음, 그 처음에는 머릿속이 비어졌다가 달리기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뭔가 또 아이디어가 또 나오고 그것을 또 이제 글로 적어보기도 하고 또 실생활에 이용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산책과 글쓰기 산책과 뭐 달리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해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그걸 음, 기대하게 된다.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직업이 영업 파트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술자리도 많거든요. 그, 음, 뭐 접대는 아니지만 같이 이제 고객들과 식사하는 자리 또는 뭐 지방에 혼자 출장을 가서 숙박을 하고 올라오는 경험을 숙박을 하고 이제 오게 되면 저녁에 사실은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할 게 많죠. 지금 사실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렇죠. 운동도 하고 지금 너무 할 게 많아요. 근데 그렇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글쓰기 블로그 하기 이전에는 그 저녁에는 그냥 정말 직원들하고 동료들하고 모여서 음, 뭐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음, 부족한 잠을 자거나 음. 그런 시간으로만 아니면 보냈었거든요. 그냥 뭐 TV 네. 틀어놓거나, 네, 맞아요. 예, 너무 그냥 맞아요.
시간을 그냥 네, 때우기만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어떤 변화까지 생겼냐면 제가 출장을 갈 때 음. 운동복을 챙겨가요. 운동 야, 달리기랑 그 마라톤화랑 갑자기 그거를 연예인 챙겨가요. 김종국이 생각나는데요. 아, 김종국. 그래요? 심지어 해외 어디를 가도 일단은 거기에 헬스장부터 찾고, 일단은, 운동부터 하는. 그래서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음, 운동복을 차에 싣고 가고 그 현장에 도착해서 일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가까운 곳을 이제 가죠. 공원을 가고. 그래서 숙소 어, 선택의 기준이 네, 예전에는 맛있는 식당 근처였으면 음, 지금은 공원 근처예요. 숙소를 선택하는 기준이. 야, 예, 그렇게 바뀌었고 저번 달에는 이제 뭐 해외 출장도 있어서 해외 나가서도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오고 예, 음,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정말 긍정적으로 예, 바뀐 변화다, 그죠?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 몸도 운동이 글쓰기와 전혀 별개는 아닌 거고, 운동을 하게 된 계기랄까, 그게. 글을 쓰고 음, 이웃들과 관계 맺고 네.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나 보게 되고 근데 야, 독서 글쓰기를 하고 있으면 운동은 거기에 플러스하면 더 좋아져. 필수야. 아, 라는 얘기 또 듣게 되는 거죠. 뭐 처음에 음, 주저하죠. 아, 뭐 내가 언제 운동까지 해. 내가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뭘 운동이야. 그랬는데 음. 몇 번 해보니 이게 되게 또 좋은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고. 야, 그러면 네. 역시 근데 출발점에는 글쓰기가 있었던 거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펀지 같은 사람이라 음, 뭔가 좋다고 하면 또 해보고 해봐서 정말 맞으면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의 반복이 지금은 그런 과정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삶의 패턴이. 음. 정말 이거는 다른 분들도 이러한 뭐랄까 삶의 태도를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스펀지, 그죠? 어린애만 스펀지일 법은 없잖아요, 그죠? 예, 어른들도 일단 스펀지처럼 일단 한번 흡수는 해보는 거지. 아니면 뱉어내면 되는 거고, 그죠? 적어도 맞습니다. 한 맞습니다. 번쯤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좋다고 하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해보는 거죠. 예. 근데 해봐야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찾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왜 네. 안 해보고 이러쿵저러쿵 네.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일단은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뭐, 계획, 목표, 꿈, 이런 게 혹시 있으시다면, 예, 궁금합니다. 음. 긁어봅니다. 그, 목표는 어쨌든 뭐 저도 뭐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의 삶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이제 좀 우선 목표고요. 사실은 변화를 원하긴 하지만 삶의 큰 변화, 큰 충격이 왔을 때가 좀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내부의 제 마음의 모순이 있죠. 모순이 있고 그 두 가지 싸움에서 해도 된다는 마음이 더 이길 수 있도록 저 일단 제 자신을 응원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고 근데 저는 저의 목표는 제가 뭐 유명 연예인이 되고 뭐 대형 인플루언서가 되고 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 제가 뭐 다른 뭐 종이책을 내신 뭐 작가님이나 뭐 유명하신 그 부쿠부크님처럼 뭔가 실행력이 엄청 뛰어나서 뭔가를 한 방에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천천히 커나가는 이 과정, 40대에 이 배 나온 아저씨가 또 회사 일로 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카락이 빠져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지를 보여드리고 싶다. 그게 음, 저의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음, 하루하루 내 삶을 기록하고 싶다가 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거든요. 네. 음, 그런 뭐 비슷한 어려움과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이제 전자책이라든지 아니면 종이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으로라든지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불곰님이 유튜브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예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목표랄까 계획의 하나의 일환이네 그죠? 뭐, 그렇죠. 뭔가 네 네. 그 영상에서 다뤄지는 주제를 보면은 정말 되게 좀 진솔한 얘기 그죠? 그리고 그 불곰님과 비슷한 뭔가 나이대든 뭔가 상황에 지금 처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거로 저를 봤었는데 그러면 유튜브는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사실은 블로그에 이제 글을 1년 동안 쓰니까 한, 한 400개 정도 글이 쌓이잖아요. 이 어느 날 이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 내가 생산해낸 이 글이 음, 여기에 이제 갇혀 있으면 안 되겠다. 음, 어. 아, 이 글이 좀 더 이제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면 어떨까? 물론 이제 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블로그에 써놓은 거를 대본 삼아 지금 유튜브로 이제 만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사실은 뭐 편집도 안 하고 뭐 되게 무미건조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 블로그의 글을 하나의 전달의 통로로 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유튜브를 지금 이러한 박근혜 피플 인사이트 같은 영상도 올리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제 블로그에 있는 글 자체를 뭐 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글곰님과 동일해요. 블로그에만 남아서는 너무 아깝다, 아쉽다. 예. 어떻게 해서든 한 분이라서 이 내용을 읽게 하고 싶다.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하나의 채널로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뭐 되게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음, 또 뭐 무미건조하고 편집이 없고 뭐 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점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뭐 저도 지금 무편집 그냥 날 것을 올리잖아요. 예. 단순하게 뭐 귀찮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굴곡의 영상을 봤을 때 되게 좀 어쨌든 날것으로서의 그런 진솔함이 더 와닿았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시는 게 네, 굴곡님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적은 분이든 많은 분이든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방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도 되게 온라인 글쓰기 하면서 얻어진 행운인 것 같아요. 뭐 음, 응원해 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음, 어, 사실 이제 주변에 뭐 동료나 친구들한테 유튜브나 이런 거 하면은 100% 돌아오는 말은 야, 뭐하러 그거 해? 해봤자 소용없어. 아, 네가 뭐 연예인 될 거야? 뭐 대단한 사람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 글쓰기 하고 나서는 음, 아, 할 수 있어. 해봐. 잘하고 있어. 도움이 그렇죠. 누군가에 될 거라는 응원의 목소리를 계속 듣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것이 저를 성장시켜주는 하나의 또 동력이 되는 거라고 좀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나의 생각의 결 주파수 파장이 비슷한 사람과 좀 어울려야 된다는 게 되게 좀 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들에게 좀 응원과 지지와 격려, 칭찬, 인정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무시 못 하거든요. 예. 그냥 음,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맨날 그 평범한 생각, 늘 반대의 소음만 드는, 야, 그거 해서 뭐해? 뭐, 그거 해서 뭐 얻는 게 있다고, 이러한 반대 의견만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무한 지지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이제 그거를 정말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긁음님 말씀하시면서 떠올린 게 최근에 제가 글을 올렸던 짤막한 글 중에 하나인데 그 회색 인간인가 초단편 소설을 쓴 음, 김동식 작가님이 네, 세바시에서 했던 어떤 말 중에 제가 워낙 인상이 깊어가지고 요약해서 올린 건데 해야 될 이유만 해야 할 이유만 있는 일만 하지 말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그런 일도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글쓰기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오히려 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꼭 해야 돼. 해야 될 이유만 있는 일만 하지 말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일단은 그런 일을 다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맞습니다. 전에 계속 제가 강조드린 내용과 맥이 같아요. 맥락이. 일단은 한번 해보라는 거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예. 음, 그러니까 유튜브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남들 다 하잖아. 아니, 맞습니다. 내가 뭐 비싼 무슨 장비 들이고 뭘 꼭 이렇게 안 해도 핸드폰만 있어도 노트북만 있어도 그냥 찍을 수 있는 건데. Why not? 왜 안 해? 맞습니다.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뭐든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음, 김동식 작가도 완전히 인생이 180도 변했거든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승전 결론은 뭐냐? 해야 된다. 해라, 해라, 해봐야 해라. 된다. 해라. 그렇죠. 하자. 그겁니다. 그, 정말.
일단 뭐 매일 반복하고 쓰고 하면서 해보는 거죠. 뭐 어떤 일이 좀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네, 그냥 해보는 겁니다, 사실. 네. 맞아요. 이것이 일단 뭐, 우선 그냥 해보는 음,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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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0대 양육자들이 애, 애기가 자녀들이 이 적정 나이가 되면 자신만의 시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저는 그렇죠. 이제 저희 막내가 2학년 2학기 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작년 가을이죠. 그 시점에 저만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기가 알아서 뭔가를 활동하고 음, 챙기니까. 음, 그 시점에 오니까 그 시점을 놓치지 말고 그때라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사실 뭐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아이와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라고 보고 그 자신만의 시간이 생기는 그 시점에 음, 시작해도 좋다. 마음에 아이가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혼자서 라면 끓일 수 있을 때? 그 정도? 네. 그 글을 긁어님 글에서 네. 봤나? 어쨌든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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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 맞아요. 정도일 때, 네, 혼자서 네, 네, 자기 네, 앞가림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네, 있을 때, 네.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을 좀 돌아보고, 예, 그때 사실 뭐랄까, 마음의 지진? 마흔의 지진? 이런 게 사실 오긴 하는데, 네, 시즌,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때를 잘 좀 슬기롭게 넘기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공식 질문이 남았습니다. 예. 글곰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행복의 정의. 아, 행복. 제가 오늘 아침 글을 쓰면서 봤어요.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면 음,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는 어, 이제 글을 봤거든요. 네,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글 쓰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거를 내 몸으로 직접 드러날 때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마침 오늘 아침에 마침, 했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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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네.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어떤 글도 남겼었는데, 그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서 제독해야지 하야지 하면서 아직 제독은 못하고 있는데 워낙 책이 두껍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정말 강하게 기억나는 거 하나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 그게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책을 읽고 정의를 내린 게 나의 신념 가치관과 일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나의 가치관,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과 말과 행동과 글이 일치된 삶을 사는 게 인테그리티라는 저는 나름의 정의를 내렸는데 그 인테그리티를 실현하면서 삶을 살면은 그게 정말 행복인 거죠. 네. 맞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살겠어. 나의 신념은 이거야. 그거와 일치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그거와 일치된 합치된 삶을 산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굴곰님이나 저나 어쨌든 말도 하는 사람이지만 쓰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말 그대로 이제 글과 말이 삶이 되는 그리고 삶이 말과 글이 되는 예 서로가 그렇죠. 이제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정도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인터뷰를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합니다. 음, 네. 사실은 뭐 저는 아직 이제 초보입니다. 초보, 왕초보고요. 뭐 초보 딱지를 떼지 못했고 이런 초보에게 이 피플 인사이트 그 인터뷰 요청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인터뷰 연락 받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글을 쓰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행운이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인터뷰도 저에게 다가오는 이제 행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뭐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뭐 작가님하고 할 기회도 얻지 못했을 거고 제 뭐 속마음을 이야기해 볼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그런 행운이 나한테 찾아오는 날이지 않았나 싶고요. 되게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뭐라고 또 이제 행운이라고까지 또 표현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또 제가 더 고맙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라고 지은 이유.
유명하지 않아도, 뭐, 그 굴곰님이나 저나 무명이잖아요. 예, 도찐 개찐이고, 독인 개긴이고. 그러니까, 꼭 유명하지 않더라도, 평범하더라도, 그 한 분 한 분에는 분명히 인사이트가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를 한 취지가, 평범한 사람들에도 분명히 되게 이제 빛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무명 내지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싶고, 아울러서 이분들이 나중에 어쨌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분들을 좀 널리 알려서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좀 더 유명해지고 그러한 거를 좀 바라는 취지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예,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유명한 분도 모실 수도 있겠죠. 그런 인터뷰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는데 좀 더 저는 비중을 두고 싶은 게 좀 제가 전에도 표현했지만 좀 숨은 제야의 고수라고 할까? 그러한, 오늘 좀 이제 발굴해서, 예,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 그분들의 삶의 경험이든 서사든 인사이트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저 SNS 사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SNS 네네. 활동. 의미 없는 활동이고. 근데 뭐 X나 스레드 뭐 인스타에 뭐 보면 그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막 진짜 자기 개발을 하고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음, 그런 분들을 작가님들이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면은 그걸 모르고 계셨던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너무 이제 소위 말해서 저 세상, 저 세계에 있는 사람들, 유명하거나 잘 나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는 좀 내 주위에 있는 것 같고 나와 쉽게 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 좀 더 와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맞습니다. 바라는 거죠. 네. 어쨌든 오늘 1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가장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굴곰님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들 모두 아울러서 마지막 그분들에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랄까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우연히 읽은 책 한 권으로 1년은 되게 의미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마흔을 넘어서 마흔 살면서 이렇게 의미 있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살아본 날이 있었을까. 물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준비를 하면서 그러긴 했지만 성적이 아니라 저의 성적이 아니라 이제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본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시작이 되게 우연한 기회였고 사소한 일이었어요. 책 한 권, 책에 페이지 넘기는 걸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살 수 있다. 힘이 되는 시간을 살 수 있다. 물론 그 책 한 장 넘긴다고 인생이 번에 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꾸준히 성장하는 작가님이 강조하시는 복리의 힘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면 언젠가는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될 거다. 성장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도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렇게 제 삶에 꾸준한 작은 성공을 누적해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립니다. 네,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역시나 공감되는 말씀 고맙습니다. 정말 책 한 권, 한 문장, 한 글귀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꼭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고, 은유 작가님의 아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 뭐, 책을 읽는다고, 책인지 글쓰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전부 달라질 수 있다. 예, 글을 쓴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독서뿐만 아니고, 글도 꼭 한번 같이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네, 마음이 저도 맞습니다. 듭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1시간 반 동안 인터뷰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상으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곰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